옥테인 2020.2에 포함된 Nested Dielectric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된 유전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옥테인 세팅에서 Nested Dielectrics 기능을 활성화하시고 각 오브젝트별로 개별적으로 스페큘러 매테리얼을 만들어 적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버전과 같이 렌더링 되기를 원한다면 Nested Dielectrics 기능을 오프한 상태로 두어야 2020.2 이하 버전과 같은 특성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전 버전과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Nested Dielectrics 기능을 오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된 매테리얼 두 개 모두 어섭션 미디움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각 적색과 푸른색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프라이어리티에 접근하려면 스페큘러 매테리얼에서 커먼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적색의 프라이어리티를 한 단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른색은 프라이어리티가 0이기 때문에 적색 프라이어리티를 하나 더 올리면 적색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푸른색의 중첩 효과를 더 상회하도록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유전체 내부에 또 다른 유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예입니다. 공기의 IOR 값은 1.0003에 해당하고 물의 IOR 값은 1.333 정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전 버전이나 2020.2에서 Nested Dielectrics 기능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은 경우 내부에 포함된 공기방울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Nested Dielectrics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컵에 담긴 물을 표현하는 경우 보통은 컵의 내부를 선택을 하고 복제를 한 다음 클로즈 폴리곤홀 등으로 상부를 박은 다음 면 전체의 노멀을 정상화 시켜줍니다. 스페큘러 매테리얼을 사용하는 경우 노멀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굴절이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모델이 완성된 이후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물은 컵의 외형을 복사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의 외형과 컵의 내측면이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은 렌더러에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선택을 하고 전체 면을 잡은 후 노멀 모드 등을 이용해서 컵의 내측면보다 약간 작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0.2에서 Nested Dielectrics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컵과 물이 완벽하게 같은 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렌더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측으로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올바른 렌더링이 되지 않고 물의 크기를 확장시켜 인터섹팅으로 설정한 경우 Nested Dielectrics 기능이 없다면 이 부분 또한 올바르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컵에 담긴 물을 예로 들었을 때 컵에 사용된 유리와 컵 내부에 담겨있는 물의 IOR 값이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컵의 외곽에서 유리의 두께감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부에 포함된 물은 컵보다 약간 더 큰 크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스티드 다이엘렉트릭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컵에 포함된 공기방울 IOR 값 1.0003을 가진 공기방울이 먼저 표현이 되고 유리의 프라이어리티 값을 1로 높였기 때문에 유리가 내부의 물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서 물리적으로 올바른 느낌으로 렌더링 됩니다. Arbitrary Output Variable은 렌더러가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 내부에서 생성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AOV 작업 시 데이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노드 구성에서 워크플로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AOV 그룹 기능을 이용하려면 C4D 렌더 세팅에서 옥테인 렌더러를 추가하고 AOV 그룹 탭으로 이동한 다음 노드 에디터를 엽니다. 씬에는 라이트가 두 개가 있고 각각 ID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옥테인 렌더 노드를 클릭하고 AOV 그룹에서 Add Input을 선택합니다. 이 인풋이 최종 렌더로 출력하게 되게 하려면 렌더 패스에서 AOV를 열고 아웃풋을 선택해 줍니다. 인풋이 두 개가 되면 아웃풋 2번도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제 레이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레이어를 클릭하고 라이트 패스에서 첫 번째 패스를 선택합니다. 다시 AOV 아웃풋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하고 라이트 패스 2를 선택합니다. 이제 라이브 뷰어를 통해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OV 그룹에서 설정한 라이트 패스 1, 2 그리고 그것이 합성된 최종 아웃풋 1이 있습니다. AOV에서 라이트 패스 2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종 아웃풋이 라이브 뷰어에 표현될 수 있도록 아웃풋 노드를 반드시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 베이스 레이어는 라이트 패스 ID 1입니다. 만약 베이스 레이어와 세컨드 레이어가 동시에 오페시티를 갖게 되면 배경이 뚫리게 돼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레이어는 항상 오페시티가 1이어야 합니다. 렌더링은 C4D 세이브 기능이 아닌 옥테인 렌더 패스에서 실시합니다. Enable을 체크하시고 파일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 필요한 경우 레이어가 없는 TIFF 파일 등으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1만 체크되어 있지만 아웃풋 1과 AOV 그룹에서 사용된 라이트 패스 1과 2까지 총 3장이 한 프레임당 렌더되게 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config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주소로 이동하신 후 코드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칩을 선택합니다. 옥테인 OCIO에서 필요한 파일은 ACS 1.03 안에 모여 있으므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내부에서 ACS 1.03만을 특정한 폴더에 풀으신 후 시스템 환경 변수에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추가합니다. 옥테인 세팅 창을 열고 세팅 컬러 매니저 탭에서 Use Other Config 파일을 체크하신 후 이전에 압축을 풀어놓았던 폴더에서 config.ocio 파일을 지정합니다. Intermediate Color Space와 ocio 컬러 스페이스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누르시고 유틸리티 카테고리에서 리니어 sRGB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또는 ACS 2065-1을 선택한 경우 동일한 ACS 2065-1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메라 이미지 탭으로 이동한 후 OCIO 탭을 선택하고 뷰를 ACS sRGB로 선택합니다. 현재는 OCIO가 아닌 시네마 4D가 관리하고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최종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OCIO로 변경하려면 OCIO를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OCIO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Use Denoise Beauty Pass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네마 4D가 관장하고 있는 컬러 스페이스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OCIO를 선택하고 최종 아웃풋을 아웃풋 sRGB로 맞춥니다. 이제 렌더링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완료하면 이미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 4D의 뷰포트와 픽처 뷰어는 시네마 4D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OCIO로 렌더링한 이미지가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Edit, Preferences,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시고 컬러 프로파일을 Disable로 변경하시면 라이브 뷰어와 픽처 뷰어의 렌더링 결과가 같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시네마 4D의 세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렌더링한 경우 여전히 시네마 4D의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디세이블 시켜줘야 됩니다. 이전에 렌더링한 결과를 보면 픽처 뷰어와 라이브 뷰어와 전혀 결과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디세이블 시키고 다시 렌더링하면 올바른 결과로 렌더링됨을 알 수 있습니다. OCIO를 통한 렌더링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여기시는 경우 이전 버전의 방법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Use Denoised Beauty Pass를 이용한 심플한 렌더링 방법도 같이 포함됩니다. 옥테인 렌더 세팅을 열고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모두 디세이블링 해줍니다. 당연히 카메라의 OCIO도 디세이블 됩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뷰포트 디스플레이 컬러 프로파일을 변경한 경우 디폴트로 복원해 줍니다. 세이브 기능도 원래대로 복원해 줍니다. 단 여기서 차이점은 시네마 4D의 세이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RGB로 선택을 하신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또 Enable을 한 후 디프 8비트 멀티레이어 파일을 오프합니다. 그리고 Denoise Beauty Pass에서 Denoised Beauty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라이브 뷰어와 픽처 뷰어 그리고 최종 렌더링 된 이미지가 같은 컬러 스페이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전 렌더링 방법으로 회귀하는 경우 픽처 뷰어에서 디노이즈 뷰티 패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렌더 결과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